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7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반값 되면 사야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제정신인가? 그가 옳다. 제 채널이 아무리 하락을 표방하는 그런 채널이라고 할지라도 야, 섣불리 반값을 이야기하는 댓글들 종종 있습니다. 정말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긴 했어요. 현재 추세라는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옳았습니다. 대구의 현상인데요. 고점 대비 45%. 고점 대비 60% 하락, 고점 대비 50% 하락. 야, 반값이 정말 너무 나라 이야기가 아니구나. 자, 어제 주간 실거래지수 발표되었는데요. 대구가 하락 1등이죠. 예,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부산. 또 시차는 한 3개월 정도였습니다. 대구가 더 먼저 하락했고 부산이 그 뒤를 따르긴 했습니다. 대구의 전세 낙폭 또한 1등. 부산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멀쩡하지 않습니다. 오늘 학군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 대치동이 왜 한물 가는가? 천하에 휘문고도 미달, 그것도 엄청난 미달. 주변 전세도 시들시들. 왜 이럴까요? 예, 서울대학교에서 정시에서 내신 비중을 40%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내신 안 되면 안 돼요. 내신 이거 계속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대치동 전세 잘 안 나간다. 내신이 중요한데 굳이 이 학군지에 가서 내신 바닥을 깔아줄 이유가 있을까? 없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내신 중요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굳이 상위권 학생 많은 곳에 가가지고 내신 바닥 깔아줄 이유가 없다. 재수, 삼수 하려고 해도 내신이 따라다닙니다. 굳이 갈 이유가 없다. 입학 경쟁률이 0.67대 1이래요. 천하의 휘문고가 미달 수준이 아니죠. 이 정도면 좀 심각한 수준이죠. 아니, 거기 가가지고 4등급 바닥도 아니면서 4등급도 잘하는 겁니다. 4등급 받을 바에야 여기 마포나 동작 가가지고 2등급 받는 게 나중에 재수, 삼수 하더라도 훨씬 더 낫다. 아니, 그래도 대치동이 있어야지. 이런데 마포나 동작 가면 최저 못 맞춰. 수능 최저 못 맞춰. 이런 이야기도 하곤 합니다. 근데 의대 가는 사람들 신입생들 조사해보면요. 평균 4수, 5수가 기본입니다. 학습 태도만 바로 잡아놓고 뭐 재수 삼수하면서도 수능 점수 끌어올려도 가능하지만 한번 이렇게 미끄러져 버리면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거 학군지 위태로울 수 있다. 과거에는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만 해도 하나의 스펙이다. 야, 친구 잘 사귈 수 있고 좋잖아. 근데 뭐해요? 본인이 대입이나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간 졸업장 같은 거 아무 씨잘데기가 없더라. 이게 현실인 거. 부모 세대들 다 알고 있거든요. 일본 초등학교 수 EBS 골라준 다큐. 예, 여기 나온 내용인데요. 초등학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은 더 많이 줄어들어야 정상이겠죠. 우리나라 학교도 과연 줄어들었을까? 학교 출산율. 일본은 충격이었을 때가 157 충격이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 책 추천해드리는 거 사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땡칠이 충격이었습니다. 그 반토막이잖아요. 그럼 학교도 많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한국에도 학교가 줄어들고 있네요. 근데 일본의 줄어드는 속도만큼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다가올 미래에는 학교 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 교사 수도 줄어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웬걸. 일본이 매년 한 2,000명씩 이렇게 줄줄이 줄어나가는 요 시기에도 한국은 오히려 교사 수가 폭발 성장, 폭풍 성장,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줄어들어야 정상이거든요. 저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일본은 교사 한 명당, 초등학교 교사 한 명당 학생 수가 18명 정도 됩니다. 한국은 현재 13명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학급당 학생 수를 일본과 같이 18명 수준으로 맞추려 그러면 따지고 보면 한국에는 교사 수가 15만 명, 학생 수가 270만 명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그 말인즉슨 잉여 교사가 일본 대비입니다. 일본 물론 학급당 교사당 학생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또 선진국이라 그랬고 또 좋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일본과 딱 비교해 봤을 때 한국에는 6만 명의 잉여 교사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한국 기준으로 6만 명이니까요. 부산 기준으로 초등학교 교사 수가 한 12,000명 정도 될 겁니다.
이 중에서 한 4,000명이 줄어들어서 8,000명 수준으로 줄어들면 이게 일본 수준입니다. 이게 일본 수준이에요. 자, 학생 수가 얼마나 가파르게 감소했냐면은 학생 수가 4분의 1 토막 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400만 명에 달하던 학생 수가 20년이 걸려서 20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줄어든 학생이 1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데는 이제 10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 스타트를 24년도에 끊기 시작했습니다. 어마무시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 지금은 2023년도에 태어난 유학생들, 유학생들이 아마 2030년이 되면 초등학교 1학년이 될 겁니다. 0.72의 학계 출산율을 보였던 유학생들이 1학년. 그 이후로는 학생 수가 더 많이 줄어듭니다. 불과 학생 수가 이 40만 명대, 출생아 수가 40만 명대였던 게 불과 10년 전입니다. 지금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죠.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학생 수는 그에 따라서 더 반토막 납니다. 일본의 출생아 수와 비교해 봤을 때도 일본은 출산율 1.2대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은 0.7까지 추락하면서 출생아 수가 한 2배 조금 넘어가던 사이에서 지금은 3배 넘게 차이 납니다. 한국의 미래가 참 학생 수 줄어드는데 20년, 10년 이게 끝이 아니고 29년부터 되면요. 이때는 이제 중학교 학생 수마저 급감하는 시기를 만납니다. 고등학생은요. 2032년부터 학생 수가 급감합니다. 어느 학교가 내 주변에 있는 어느 학교가 어떻게 사라질지 버릴지 모른다. 이런 현상 때문에 그나마 학군지가 낫다. 그 논리를 들이댔었는데요. 그런 학군지에 들어가서 바닥을 깔아주는 것보다 조금 못한 학군지 거기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낫다. 학교는 저렇게 바뀌고 있고 사회는 이 중국 요 영상이거든요. 인공 휴머노이드 로봇 실험하는 걸 보고 엔비디아 연구원이 저거 실화냐? 대박이네. 그래 저 실화였습니다. 저런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쟁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 부동산 올인. 우리는 부동산에 돈 다 쓰고 중국은 로봇 AI 장난 아닙니다. 비아디 이제 한국 상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요. 6천만 원 수준에 파는 것을 한국에서 얼마에 팔아요? 3,150만 원. 반값에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차 별로냐고요? 아닙니다. 이거 전 세계 판매량, 전기차 판매량 1위입니다. 한국에 전기버스라고 돌아다니는 거 다 얘 거잖아요. 비아디 거잖아요. 기술력? 중국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계인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대 가야지. 공대는 무슨 공대? 공대에서 배출돼 나온 학생이 중국이 우리나라 20배입니다. 20배. 20명, 한 명의 머리에서 짜내서 뭔가를 만들어낸 우리나라와 20명이 짜내는 거하고 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우리는 아파트 알바끼를 합니다. 강남에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물론 30년마다 새로 지어야 하지만 중국 드론 자동차에서 드론이 나와서 막 비행기처럼 날아다니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물론 썩어가고 있지만. 참고로 재건축 고층 아파트 다시 재건축 못함. 주상복합 보십시오. 국평 기준의 주상복합 대지 지분 5평 이거 이만큼 쌓아 올려놨어요. 이거 2배로 쌓아 올립니다. 2배로 쌓아 올려도 사업성 안 나옵니다. 40년 50년 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그때까지 안 살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중국 사람도 야, 너 지금 비싼 아파트 이거 상하이 베이징 20억 30억 하는 아파트 이거 나중에 이거 네 거 아니잖아. 어차피 그때까지 안 살 거니까 거의 그런 마인드죠. 저 뒤도 안 보는 마인드. 근데 기술 발전 한번 일어나면 계속 진보해 나가면은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격차를 따라잡지 못했던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일부 영광스러웠던 과거 있었던 나라들 평범한 국가가 되거나 심한 경우는 후진국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우리는 평범한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진국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리아 내전이다 뭐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한때 한국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 이런 게 하면서 카자흐스탄 사진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의 영광스러웠던 시절의 사진들 이렇게 복원합니다.
뭐 이란, 이라크, 예, 일본 다음으로 잘 나갔던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하지만 과거의 영광은 그걸로 그쳤다. 자, 여러분의 구매 지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자, 댓글창 링크나 제목 링크 하셔서 이렇게 나오는 링크들 한 번씩 클릭하셔서 네, 필요한 물건 주시면 됩니다. 자, 아파트 거래량 뚝뚝 떨어지는 거 네, 끝자락에 보였고 이 추세가 이어집니다. 1월달까지 이 추세적인 하락이 이어진다. 야, 2달 전 대비 거래량이 계속 반토막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날이 끼어 있고 여기도 연휴구나. 연휴 때문에 거래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1월의 거래량은 거의 1,400건대 혹은 1,300건대. 제가 이렇게 예상했잖아요. 요 예상을 했을 때도 1,500건, 1,600건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도 이거 좀 후하게 잡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거보다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다. 직거래 비중이 근래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 저런 물건들을 다 소화해내지 못한다. 그렇다고 딱히 LH 물량이 이렇게 많았을 때 이럴 때 직거래 비율이 올라가는 거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직거래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건당 거래대금은 작년 말에서 뚝 떨어져 있습니다. 3억 6천. 비싼 아파트 확실히 거래가 안 되죠. 현대 카멜리아, 부산에서 잘 나가는 아파트들 서울 기준으로 이 정도 아파트였으면은 이미 뭐 신고가가 나오고 이 잔치를 했겠지만 부산에는 초고가 아파트조차도 신고가 그런 것들이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24년도에 고점 대비 90%, 80%, 센텀 비스타동은 32%, 아니 50%, 60%, 40에서 60% 떨어지는 아파트가 나오는 이 시국에 30% 하락은 애교로 비춰집니다. 올해 저는 폭락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처분 조건이 없다. 22년도, 23년 초에는 처분 조건 때문에 폭락이 나타났었다. 근데 어제 영상 보셨죠? 올해도 처분 조건이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받았던 사람들 무려 40조에 달하는 돈이 뿌려졌던 23년도. 자, 그 돈이 회수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2년 이내 처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기가 다가온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들은 그렇게 심한 폭락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 반환 조건이 그거였죠. 기존 주택 처분. 조금 싼 아파트 한 개 가지고 있다가 비싼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특례를 받았다. 그러면 기존 주택 조금 더 싼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겠죠. 안 팔리죠. 그러니까 그 가격 때는 폭락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마저도 다 이도 저도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돈 기존 주택 처분 못하면은 돈 빌린 거 갚으라는 연락 오겠죠. 오늘 5억대 거래 많이 보이고요. 오늘 거래량 사실 일별 거래량 행편 없었죠. 뭐 50건대, 60건대 요 정도밖에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고점 대비 30% 아니면 고점 대비 90%딱 이런 것들이 딱 두 개 상존하는 시장. 기존의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뭡니까? 35%, 38% 고점 대비 거의 7억까지 갔던 것이 4억. 이거 실합니까? 실합니까? 실화 맞죠? 예. 고점 대비 30% 혹은 90%, 90%인 것의 위치를 찾아서 가보면 새 아파트. 그냥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와이카입니까? LG 메트로시티니는 또 와이카입니까? 고점 대비 43% 하락. 그러면 이것이 직거래였냐? 직거래 아니었어요. 직거래 아니었어요. 중개거래였어요. 대구만 충격적인 게 아니죠. LG 메트로시티가 40% 하락? 근데 20년 전 넘었습니다. 대구 자료만 보내드릴 게 아니었네. 니는 또 와이카노. 니는 또 와이카노. 고점 대비 40%? 40%. 저 국지적으로 폭락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준비된 자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내도록 이럴 거예요. 아마 한 해 내도록. 고점 대비 40%라. 대구 자료 괜히 가져갔습니다. 부산 자료만 뽑았어도 될 뻔했다. 될 뻔했다. 고점 대비 50% 요건 직거래였네요. 이것도 직거래였고. 직거래도 일부 있지만 중개거래도 충분히 고점 대비 40%, 50%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급락이 나오는 거 처분 조건 이거 무시 못합니다.
제가 어제 대구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막 40% 이상 하락이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뭐 그것처럼 40% 하락이 빗발친다 제목 붙였는데 어제는 안 나왔지만 오늘은 나왔고 또 내일은 안 나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근데 시장 분위기는 지금 이렇다는 것. 임대 거래도 갑자기 뚝 떨어진 상태. 요 추세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네. 주간 거래되는 것. 요거 기준으로 보면요. 지난달에도 거래 많지 않다고 했는데 지지난달에도 거래 많지 않다고 했는데 근데 그때보다 더 적다는 거 보실 거예요. 매매, 임대 뭐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 구간 적죠. 2년 전에 거래 무진장 많았습니다. 입주 물량도 많고 무진장 많았습니다. 근데 그 물량이 받고 누군가가 다시 받고 순환되고 재순환되고 해야 되는데 맥이 딱 끊겨버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